안녕하세요, 리치캣입니다. 오늘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금투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국장을 떠나 미국 주식을 하겠다는 분들이 많던데 미국 주식 또한 상당히 불리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투세를 시행한다는 것이 국장이든 미장이든 주식이든 채권이든 투자 자체를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아직 불분명한 것이 많기도 하고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이게 도대체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이상한 부분이 많아서 내용의 정확성에 좀 자신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이렇게 영상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수입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세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금투세는 새로운 세금 제도가 시행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너무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금투세 시행의 문제점을 논하고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으니 혹시 제가 틀린 부분이 있다면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리며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주식은 두 가지 방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바로 매매 차익과 배당금을 받는 방식인데요. 금투세는 이 둘 중 매매 차익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배당금 받을 때 내는 배당소득세 15.4%는 금투세 시행 전후 동일합니다. 그러니 이 배당금에 대한 부분은 일단 제외하고 매매 차익에 대해서 우선 이야기하겠습니다. 참고로 배당금에 대한 세금 논란도 있으니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국내 주식 매매 차익은 비과세입니다. 그러니까 매수 매도를 통한 수익에는 전혀 세금이 매겨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금투세가 시행되면 국내 주식을 사고 팔며 발생한 이 매매 차익에 대해 5천만 원까지는 공제를 해주고 연간 5천만 원 이상이 되면 22%의 세율을, 연간 3억 원 이상이 되면 27.5%의 세율을 개인에게만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 내용을 숙지하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국내 주식 채권 펀드 등은 제외하고 저와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 주로 하고 있는 미국 주식과 국내 상장 미국 ETF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를 보면서 제 설명을 들어주세요. 첫 번째 케이스는 애플, 엔비디아와 같은 미국 주식을 직접 매수 매도하면서 발생하는 매매 차익의 경우입니다. 현행은 양도소득세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연간 250만 원까지 공제받고 그 이상의 매매 차익부터 22%의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년 동안 미국 주식을 사고 팔고 하면서 발생한 매매 차익이 250만 원이 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는 0원입니다. 만약 250만 원이 넘으면 넘는 그 수익금에 대해 다음 해인 2024년 5월에 22%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다행히 모든 증권사가 신고를 대행해주고 있으니 그 과정이 생각보다 번거롭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금투세가 시행되면 미국 주식 매매 차익은 금투세에 적용받습니다. 공제 금액은 250만 원으로 동일하고 250만 원이 넘으면 22%의 세율을 받는 것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3억 원이 넘으면 27.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 KB스타 미국 S&P 500과 같은 국내 상장 미국 ETF의 경우입니다. 이 국내 상장 미국 ETF를 매수 매도하면서 발생하는 매매 차익에 대해 현행은 보유기간 과세라고 해서 배당소득세 15.4%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금투세가 적용되는데요. 공제 금액은 연간 250만 원이고 250만 원이 넘으면 22%의 세율을, 3억 원이 넘으면 27.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큰 문제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이 연간 공제 한도 250만 원에는 채권, 펀드, 금 ETF, 미국 주식, 미국 ETF, 국내 상장 미국 ETF 등 한국 기업 및 한국 ETF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금융상품의 매매 차익이 이 250만 원 안에 모두 포함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각각의 공제 한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월간 공제 한도도 아닙니다. 순수 한국 주식의 매매 차익을 제외한 그 외 거의 모든 금융상품의 매매 차익의 연간 총 공제 한도가 250만 원이라는 겁니다. 이거 월로 나누면 약 한 달에 2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주식이든 채권이든 펀드든 삼성전자나 코덱스 200과 같은 순수 한국 주식이 아닌 그 외의 금융 투자 자원으로 월 20만 원의 수익을 내면 금투세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해외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의 밸런스를 위해, 안전 투자를 위해 채권, 금 ETF 등을 투자하고 있다면 이 작은 250만 원 공제 한도는 충분히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투자하는 이유가 뭔가요? 지금 당장 부자가 되고
남부럽지 않게 화려하게 살고 싶은 분들도 있겠지만 아마도 저와 같이 미국 우량주를 사고 장기 투자를 하고 배당 투자를 하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노후 자금 마련에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국민연금만 믿고 노후를 편하게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정부가 보장해 줄 수 없으니 국민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스스로 자산을 키우고 현금 흐름을 만들어 노후를 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연금제도 401k처럼 국민의 노후를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장기 투자할수록 세율을 낮춰주는 것도 아닌데 국민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내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이 투자 활동을 이렇게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건가요? 여러분, 금투세는 절대 개인 투자자 1%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1%에 해당되는 투자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금투세 상당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채권 펀드 등 거의 모든 금융투자 자원도 포함되니 이걸 해소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자금이 이탈될까요? 또 지금 한국 증시에 물려있는 투자자들이 긍정적인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요? 이걸 단순히 국내 주식 연간 5천만 원 매매 수익을 내는 투자자에게만 해당된다 고 남일처럼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새로운 세금제도 시행인데 세수 확보라는 목적에만 치우쳐서 투자 환경이 변한 이 시대 흐름에 너무나도 맞지 않고 그에 따른 준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수를 두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정말 궁금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배당금에 대해서는 금투세 시행 전후 15.4%의 세율에 변화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배당 투자에 있어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입니다. 이자나 배당이 세전 기준 연간 2천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됩니다. 2천만 원부터 갑자기 세금이 뛰어오르는 구간에 적용된다는 겁니다. 본인의 소득과 합해서 높게는 최대 49.5%까지 이 세금을 내야 하는데 국내 주식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금융투자 자원 매매 차익의 공제 한도가 겨우 250만 원이고 그 이후부터는 금투세가 적용되는데 거기에 이자 배당 등을 합해 2천만 원, 그러니까 세전 기준입니다. 2천만 원 이상부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까지 적용되는데 이대로 가면 진짜 세금 내다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사실 배당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연간 2천만 원의 이자 및 배당 소득은 생각보다 빨리 달성할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전에 정한 금융소득의 한도를 물가 상승과 투자 환경이 변한 지금도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중과세까지는 아니지만 너무 과도한 세금 정책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독일에서 몇 년 동안 살았습니다. 독일 국민은 수입의 거의 절반 수준을 세금으로 냅니다. 많은 세금을 내면서도 국민들이 불만이 없는 것은 정부가 국민의 삶을 사회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보장해주고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독일에서 국립대를 다니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체험했습니다. 심지어 인터내셔널 학생인 저조차도 독일 국립대를 등록금 없이 다닐 수 있었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수 확보에만 목적을 둔 이 금투세 제도가 과하다, 우리 투자 환경과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한 가지 다행스러운 부분은 연금저축 IRP, ISA 계좌에는 이 금투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 영상에서 이 삼형제 계좌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 금투세 이슈가 불거지면서 연금저축 IRP, ISA 계좌의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절세 계좌 끝판왕이 되어버렸네요.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국 주식을 하며 불만 없이 양도소득세를 낼 수 있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시장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기든 장기든 이 주식시장이 기업이, 정부가 나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강한 신뢰가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버는 것에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이죠. 시행되지 않던 새로운 세금 제도가 시행될 때에는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금 제도가 구조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문제점은 없는지,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시스템적으로 실행되는 데는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준비 말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성숙도, 선진화는 어느 정도인가요? 개인 투자자들의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는 어느 수준인가요? 한국 기업과 기관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고 있나요? 많은 분들과 저의 답은 동일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정 세금이 딱 그 세금 하나로 똑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세금이 적용되면 다른 세금이 면제되고 저 세금이 조정되면 또 다른 세금이 조율되죠. 서로 다른 세금과 세금이 연계되어 있고 이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새롭게 시행되는 세금은 기존에 연계된 세금의 제일 끝단까지 숙고해 어디 하나 의문이 없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오늘은 금투세 시행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오늘도 더 부자 되는 하루 되세요.